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생명의 역사 인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나의 생명으로서의 특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과 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환경적인 요인, 이게 결국 이제 나의 경험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경험이 우리 뇌 속에 장기 기억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뇌과학에서는 커넥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가 원시 생명체인 세균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 또 생물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파충류를 거치면서 형성된 뇌, 그 위에 또 포유류 뇌가 더 씌워지고 영장류 뇌가 더 씌워지면서 인간의 뇌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생명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생산 능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반응과 항상성이랄지 또 발생과 생장, 또 복제 과정을 통해서 생식하고 유전을 통해서 진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생물체의 구조가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체의 이제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다시 조직은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고, 그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 되고, 또 집단들이 모인 여러 종들이 모인 개체군이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전 지구적인 이제 생물권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 자체가 거다란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생명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녹색 식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이제 초식동물이 먹고, 또 그것을 육식동물이 먹고, 죽으면 이제 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체들은 누군가의 몸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 유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한 3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 그보다도 더 많은 대략 한 39조 개 정도의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확대된 그런 이제 존재인과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원시 조상인 생명체인 세균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의 몸은 결국은 미생물을 매개로 해서 끊임없이 순환이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소들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대기권과 육상과 또 생명체의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먹이 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해하는 인류의 역사는 동물성 극복의 역사입니다. 바로 동물성을 억압하거나 극복을 함과 동시에 이성을 추구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게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이상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른 동물들의 어떤 그런 원시 생명체의 본능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원시 생명체는 미생물이 있고, 그 속에 파충류와 포유류와 영장류 뇌가 혼재된 상태에 서로 경합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창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서로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욕구들이 서로 경합을 하면서 분출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우리 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할 때 어떤 타락한 신의 피조물인지 아니면 진화의 산물로서 동물계의 히어로인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동물계의 히어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본성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뭐 싸움이나 욕설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요.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금기어가 된 것들이 있죠. 인종차별이나 사상, 종교, 뭐 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만 이건 역시 사실은 어두웠던 인류 역사의 반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순간 이후에 계속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겪어왔던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양육이라고 하는 nurture라고 하는 형태로 나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물로서 나의 경험이 만들어졌고 그 경험은 바로 이제 내 뇌 속에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었고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색체를 뭐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의 전체를 우리가 지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뇌신경세포의 전체적인 총합을 우리가 커넥톰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종교적으로나 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몸과 구별되는 마음이나 정신이나 심지어 영혼이 있고 죽으며 이제 떠나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뇌과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모든 정신작용들, 마음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영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한국계 미국 과학자인 이제 세바스찬 승 박사가 이제 테드 강연에 나와가지고 나는 나의 커넥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체약이라고 그래서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대두가 됐었던 것인데 사람의 경우에 미국에서 현재 이제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원시 미생물과 같이 아주 신경세포의 규모가 작은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커넥텀 지도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기억이 디지털화돼서 저장이 되고 또 평가가 되고 다시 재생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노래에 실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시계바늘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0대 때 저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한 80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시계바늘이 한 2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완벽을 추구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비현실주의적인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계바늘이라고 하는 노래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이고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재밌게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전체적으로 다 한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매 순간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킬리만자로와 시계바늘이 과연 몇 대 몇입니까? 또 그 몇 대 몇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로 우리 시각 세포가 인지하는 어떤 바깥의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흐릿하게 시신경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뇌가 인지하는 바깥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맑게 쾌청하게 노이즈가 제거된 그런 어떤 편집된 그런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현실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가공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 욕구를 차단하고 억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가치 추구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저한테 남아있고 괜히 생고생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욕구들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만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발현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유능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을 하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유능함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취를 하고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몰입을 해갈 수가 있고, 이것이 내가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지름길이고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하고 뇌과학이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뭐 보면 한도 끝 없이 없습니다만 150억 년 전에 진행되었던 빅뱅 이후에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38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 최초의 생물이 이제 출현한 이후에 약 한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지구상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랜 진화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신생대 때 이제 포유류가 만들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 직립 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출현하면서 우리 영장류들의, 우리 인류의 기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호모 하빌레스랄지 에렉투스랄지 또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여러 어떤 유인원들이, 영장류들이 출현을 했고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한 7만 년, 짧게 잡으면 한 3만 5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문명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시작된 농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뭐 지구, 태양계, 우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관측되지 않는,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 광활한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봤을 때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존재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우리 이제 동물들의 배아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물고기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인간의 배아입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구분이 거의 안 되실 거예요. 초기 형성 단계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이제 비슷하고요. 특히 육상 동물들은 바다 물고기들의 지느러미가 결국은 이제 팔과 다리로 이제 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 팔다리를 만드는, 특히 손가락, 발가락을 만드는 유전자를 현기를 전환을 시켜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이제 골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동물들의, 여러 가지 동물들의 뇌 사진입니다만, 진화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계통 발생학적으로 이제 동물들의 뇌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뇌의 크기는 대개 이제 1400cc 정도 되고, 동물에 따라서 이제 뇌의 용량은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뇌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뇌의 크기의 어떤 특징은 사실은 신체 대비 뇌의 크기가 크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뇌에서 전두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동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크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전두엽의 기능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제 어떤 월등한 그런 능력 또는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구상에서 어떤 개체들이 생존을 해서 유전자를 남길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돌연변이체들 중에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고, 그러지 않는 자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된 결과물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과연 누가 유전자를 남길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이제 자운 선택 또는 성선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동물에서 보면 뭐 힘센 수컷이 거의 암컷들을 다 거느리면서 혼자만 유전자를 남기는 그런 사례들을 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큰뿔 사슴의 경우처럼 뿔이 사실은 생존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인데, 그런 이제 형질 선택을 통해서 그런 개체들이 계속 선발된 결과 오늘날 이제 이런 형질들을 갖게 된 것이고, 반면에 이제 힘이 없는 이런 새나 이런 동물들은 암컷에게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고 뭐 소리를 잘 내거나 집을 예쁘게 키워서 만들어서
선택을 받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나의 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 몸 속에는, 내 뇌 속에는 뇌관과 소뇌라고 하는 뇌 구조가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신경다발들은 척수를 통해서 내 몸의 모든 조직의 부위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바로 뇌는 파충류 이상이면 누구나 다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제 체온 유지나 호흡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뇌 부위고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사람은 이제 당연히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되면 이 파충류 뇌 위에 DNA의 변형계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중간 부분 모습이 더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랄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같은 그런 이제 뇌의 기능들이 생기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어떤 정서적인 유대, 어떤 안정감, 소속의 욕구를 이제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치매가 이제 걸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후기 포유류 또는 이제 영장류가 되면 뇌내 심피질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식적인 것, 또 이타적인 행동, 또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또 성찰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제 심피질의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특징이 바로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이마 겉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시 기억의 하나인데요. 그 작업 기억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우 박사가 이제 주장했던 인간 욕구 5단계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뇌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이나 소뇌에서 가지고 있는 소뇌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어떤 절차 기억들이 다 소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다 소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거나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생명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리적인 욕구랄지 안전의 욕구들, 안전의 욕구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뇌관이나 소뇌에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는 당연히 이제 포유류가 되면서 소속감을 갖고 정서적인 유대, 젖먹이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유대, 또 그 사회적인 유대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립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원시사회에서는 곧 죽음입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든지 내가 외톨이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강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욕구들이 바로 이런 뇌 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존경을 받고 싶고 또 존중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자아 성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뇌내 심피질에서의 작용에 의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뭐 직업의 목적 해가지고 자아 실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옳은 말입니다. 이 직업이야말로 자아 실현을 하는 수단인 거고요. 물론 당연히 생계의 수단이고 먹이 활동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아 성취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직업이 되는 것이죠. 인류 진화의 역사는 앞에서 잠깐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 이족 보행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오늘날의 인간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만 년 전에 이제 출현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때 뇌 용량이라는 것은 400cc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생 인류의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걷기만 할 뿐이지 오늘날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원숭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뭐 호모 하빌리스랄지, 하빌리스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요때 이제 뇌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를 이제 씹기 때문에 이제 작은 어금니가 이제 이때부터 생긴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열매를 따먹는 그런 동물이었다가 질긴 고기를 이제 뜯어먹는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 이제 베이징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동남아시아나 또 아시아에서 구석기 시대에 출현한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불을 사용했고 뭐 언어도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은 사실은 현생 인류하고 종이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모 사피엔스 안에 서브스피시스로 아종, 변종으로서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덩치도 더 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을 거의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종족이었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이제 멸종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인류 중에 일부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지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덩치가 크고 사냥 능력이 뛰어난 이제 네안데르탈을 배척하고 지구를 점령하게 된 인류의 역사는 고작 7만에서 3만 5천 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이 이제 인류가 진화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약 한 1만 년 전에 농축업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미니들의 뇌 크기 증가 패턴을 보면요, 우리가 호미니드라 하는 것은 이제 영장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불을 사용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뇌가 커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야 됩니다. 완숙이 돼서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와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는 것과 뇌가 커지는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미숙아 상태로 이제 태어나서 만 두세 살이 되기 전까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뇌가 이제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뇌 신경세포들이 최대치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뇌에 인간보다도 더 큰 뇌를 가진 그런 이제 호미니드도 일부 이제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의 크기의 증가하고 인류의 발달하고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 다른 침팬지를 비롯한 다른 영장류들과 과연 어떤 점이 정확하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뇌에서 차지하는 그 전두엽의 상대적인 전체 뇌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30-40%에 이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그의 절반도 이제 미치질 않습니다. 또 마음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영장류들, 침팬지들은 거울 이론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상대방을 따라하는, 모방을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침팬지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열매를 돌로 이렇게 바위에 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흰개미를 빨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빼내 가지고 잡아먹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은 다른 이제 영장류에는 없는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과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침팬지들은 뭐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개발해 낼 수는 있지만, 인간과 같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인과 추론을 해서 지식을 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능력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 그때 당시까지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을 했던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0년 전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고 생산력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인간이 이제 신석기 돌도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이제 효율적으로 짓게 되면서 이제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나일 문명, 그다음에 또 인더스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뿐만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연대는 좀 늦긴 합니다만 잉카나 마야나 이런 문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문명들이 결국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되고, 그 먹이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최초로 농업이 시작이 돼서 농민들이 야생식물들을 순화시켜서 작물로 재배하게 된 밀, 또 쌀,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 사회를 이제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근대 사회에 이제 도달했습니다만, 근대 사회의 경우는 이제 루이 14세가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에 발견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1768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정도 남짓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대 근대 과학의 역사는 대략 한 200여 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루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과학적인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뇌의 기능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유전자하고 나의 성장 환경들이 모여서 나의 경험을 이루었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형태로 뇌에 저장이 되고, 이것의 총체적인 합을 우리가 커넥톰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의 뇌라고 하는 것은 원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 유전적인, 환경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뇌로서 파충류와 포유류와 영장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뇌의 구조가 삼층 구조로 뇌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규명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